불확실성의 안개가 가득했던 10월 증시가 막을 내리고 11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 대선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과거 미국 대선 전후에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면 대선 직후 약 15일 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주가 지수가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미 대선도 끝이 나고 이번 달 안으로 또 국내 대주주 양도세 그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번 달은 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대주주 여건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되더라도 좀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선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대선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런 정책이나 흐름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또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흐름들, 중국과의 관계들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영국도 주말 내에 이제 봉쇄하는 그런 흐름들로 가게 됐고,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는 벌써 봉쇄 조치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봉쇄 조치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뭐 10만을 넘어서고 평균이 이제 7만 8천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좀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도 현실적으로는 봉쇄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됐을 때 당연히 미국 증시가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미국 증시가 만약 폭락이 나온다고 됐을 때는 당연하게도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부양책이 얼마나 빠르게 나와주는지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부양책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정책을 새로 잡아 나가는 이런 기조들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런 부양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양책에 대한 시기도 변동이 될 수 있고 이런 변동이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코로나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봉쇄 조치가 계속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유럽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지 혹시 줄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 그건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이슈들이 혼조가 되고 이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부양책이 빠르게 나와주고 그걸 연쇄적으로 FOMC가 좀 받아주는 이런 라인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증시가 이제 상방이 좀 열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좀 흐름들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이제 최대 쇼핑 시즌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생산자 지수들이 어떻게 조금 확대가 되는지 이런 경제 지표들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제가 정말로 잘 좀 돌아오고 있는지 코로나19 영향에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는 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이제 대선 변화에 따라서는 뭐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5G랑 친환경을 두 가지를 일단 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5G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뭐 이제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보셔도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눌리고 다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이 되고 팬데믹이 강화가 됐을 때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뭐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국내 종목군들 조금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따라서 좀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들에 대해서 영향이
일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여행주나 항공주 그리고 면세, 화장품 이런 소비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 최대 피해주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됐을 때 나는 이런 섹터를 봐야지라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제 선호주들을 먼저 좀 꼽아 놓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슈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장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 일단 3분기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유럽 주요국들에서 지금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로는 일단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5G, 친환경 이 두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연내 한 4개 정도 이제 기업에서 백신 임상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백신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뭐 화이자 포함해서 존슨앤드존슨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뭐 여행, 영화, 면세점주들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주요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주목을 해야 할 섹터들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섹터 내에서 선별 작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원을 받을 기업 46곳을 2차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플러스, 나인테크, 엑시콘 등등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소부장 관련된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을 이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리노공업이나 동진semchem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기술력도 있고 이제 국산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100기업으로 선정된 상장사 위주로 보시는 것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부장 관련된 정책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정책 관련주로 좀 엮이게 됐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나름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인 심리가 있고 사실 전책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을 때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해외에 좀 의존하는 것들을 많이 국내 기업에서 좀 개발을 해서 국산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뒷받침돼주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 그리고 같이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소부장으로 하면 뭐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솔브레인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뭐 나인테크도 그렇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선점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 외의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대장주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그 후에 그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